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슬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날이 덥죠? 예. 아유, 진짜 기분 같아서 훌라덩 우통도 좀 벗어 제끼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젠가 그저께 말이죠. 어제는 유승준, 스티브 류, 네. 검색 순위 1위였고 그 전날인가 보면 마마무 화사라고 있어요. 네. 마마무 화사가 또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네. 어제 그저께일 겁니다. 뭐냐가 마마무 화사의 이른바 노브라, 당당한 노브라. 그래도 공항에서 아마 그 노브라로 온 모양인데 입국을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팬들이 갈려요. 야, 그것도 당당하고 보기 좋다. 그래야지. 언제부터 당당하게 노브라. 또 어떤 사람은 좀 민망하다. 근데 그 민망하다. 또 보면 당당하고 꼭 여자라 그래서 꼭 브라자 할 필요 있느냐, 브레이저. 이말로 편안하게 남자같이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그 브라자와 브래지어도 예. 그 상체형 코르세라고. 코르셋이죠. 예.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브라자로부터 이제 해방되자 하는데 마침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성의 그런 어떤 그런 억압으로 보는 거죠. 문화적으로 억압으로 보는 가운데 기성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으로 전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정치인으로는 유시민 씨. 기억나시죠? 예, 그 면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바지 입고 그다음에 헐렁한 티셔츠에다 이렇게 하나 걸쳤고 마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걸쳤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런닝샷스 바람으로 현장 지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중국이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은 아무 데서 응하하고 아무 데서나 훌라덩, 물론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응하하고 노샷스 바람으로 잘 다니는데 대들 단속한다면서요. 네.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예. 상하이에 있는 우리 예. 임시정부를 갔는데 네. 임시정부 청사가 네. 그 자그마한 그 아파트 단지 골목 안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예. 근데 그 골목을 들어가야 구도심이라고 그러죠. 구도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세단이 몇 대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이제 사시던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차림이 가관이었어요. 그냥 우통 다 벗고 있고 심지어 파자마 짧은 파자마를 입은 차림에 심지어는 그냥 팬티만 입고 팔짱을 끼고 우리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런 차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아무튼 이 꼴불견 패션 이런 거 그거를 이제 팡예라고 합니다. 방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단속에 나서는 게 된 거죠. 문화 대국을 이제 지향하는 입장에서 수치스러웠다 이런 건데 그 이제 캠페인 이름이 위밍 추싱이라는 겁니다. 문명 탈행. 문명. 그러니까 문명적 행동을 하자. 그 문화인의 행동을 문화인답게 옷 입고 다니자. 그런 뜻인데. 이제 텐진이나 산둥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공공 장소에서 공원이나 정류소에서 이런 정류소에서 그런 차림으로 있으면 벌금을 200위안. 우리 돈으로 얼마 좀 되나요? 34,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거 아까 얘기했던 위밍 추싱이라는 그 글자가 써져 있는 그 면티를 벌금 받는 대가로 그걸 줘서 그거를 꼭 입고 다니도록 페널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게 우통을 갖다 까고 다니고 말이지. 아까 말씀 팬티 바람으로 바라도 체면 구겨지는 게 아닌가 보죠. 예, 저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중국은 체면의 나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체면을 위해서 살고 네. 여자들은 체면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 사람들인데 예. 그 아무튼 뭐 여행객들 중에서 가장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네. 그 옷을 벗고 이렇게 뭐 활보를 하거나 뭐 또 잠옷을 입고 뭐 백화점도 이렇게 출입을 하고 뭐 쇼핑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네.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는 중컬러 따워라고 따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컬러 따워 그러니까 중국은 많다. 많다. 중국인은 많다. 아 중국인은 많다. 그러니까 많다는 그 말 속에는 별놈 별의 다 별 사람 다 있고 별의별 다 별의별 있으니. 행동 뭐 다 나오는 거니까 별로 개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주에는 그 보면은 우리 저 김경은 기자 이제 일본 네.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무라이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는 할복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주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인에게 왜 체면은 뭘까요? 그게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다 네. 체면 이 자체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로 얘기하면은 상대를 대할 때 스스로의 어떤 떳떳함이라 그럴까 또 인간적인 어떤 도리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면은 네. 일본 사람들은 수치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체면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또 존경을 받는 것 네. 이런 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좀 과장되게 거짓말까지도 뭐 서슴없이 하면서 자기를 이제 뭐 내세우기도 하고 음식 같은 손님 초대했을 때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차려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난 말씀하셨죠. 중국 사람들은 생선을 튀겨도 자르지 않고 통으로 모든 음식을 통으로. 스케일이 좀 크긴 하죠. 그 큰 허장성세를 떠는 것이 일종의 체면이군요. 중국인에게. 그런데 그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옷에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내 집이 타는 것보다 불타 없어지는 것보다 내 도포자락이 흙에 묻는 게 더 두렵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뭐 집이라는 것은 타서 없어지더라 한이 있더라도 옷은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게 더러워진 옷이라는 게 곧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체면 그렇게 보면 그 옷에 대해서 그 중시하고 옷 입는 의상에 대해서 근데 신경을 썼던 중국인인데 왜 훌라덩 벗고 다녀? 그 조금 바뀌는 그 계기가 예. 결국은 네. 그 공산 체제로 들어서서 그렇게 됩니다. 아. 그건 뭐냐면 공산 체제에 들어서면서 집단 농장, 집단 공장에서 일하게 집단화하죠.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속원이라고 그 집이 그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숙소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게 마오 저통이 추구했던 공산화 단계가 뭐냐니까 이렇게 집단, 그러니까 집단 공동체를 그 옛날 농장도 집단 농장, 집단 공장, 그렇죠. 심지어는 숙소도 다닥다닥한 아파트 만들어서 같이 살았죠. 그게 가속원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늘 이웃들도 가족처럼 늘 보던 사람이고, 그냥 나름대로 이제 행색이나 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해도 그러니까 공동생활하니까 그냥 뭐 대충 빤스 입고 다니고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따금씩 이렇게 보면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은 보면 잠옷을 입고 활보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가 있는 역삼동 근처에 가면 이 근처에 보면 중국 사람들 많이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 그 중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냐니까 압구정동에서 성형수술하고 보면은 한 열흘 정도 이제 북이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실밥 벗고 문제는 좀 민망스러운 게 이 친구들 그 보면 20대 젊은 처자들이 진짜로 아침에 보고 얼굴에 칭칭 붕대 감고 진짜 파자마 바람으로 설렁 아이고 또 점심 때도 막 파자마로 설렁설렁 다니는데 사실 조금 보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어떤 패션 트렌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건데
그게 잠옷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저 약간 설명을 덧붙이면 그 중국 사람들은 무척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죠. 옷에는 특히 더 그러는데 그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이 부자인지 뭐 가난뱅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허름한 옷에 네. 금단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실용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겉에 금단추를 못 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로운 어떤 그 감각이라든지 네. 또는 독특한 어떤 개성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비난이 되고 질시가 되고 질투 대상이 됩니다. 그게 공산화 혁명 이후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예전에 청나라 때 또 까지는 국민당 시절까지 괜찮았는데 예.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모든 것을 갖다 이런 평등하다. 예. 그럼 평등 얘기는 갑자기 문재인 생각이 나네. 평등하다. 응? 평등이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라. 예. 옷도 똑같이 인민복 입어라.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유니크한 이런 차림들을 네. 입고 활보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이런 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많아져서 하나의 유행 트렌드가 되면 네. 그 트렌드를 쫓지 않는 것 또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튀지는 않지만 쫓아간다. 튀지 않으면서 쫓아가는 게 일본 중국의 어떤 그 옷차림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잠옷이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잠옷이라는 것은 그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버사마. 예. 그게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이제 뭐 귀족이라든지 뭐 고관 대작이라든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그 폼 잡으려고 그거 입고 그 이제 외출도 하고 마실도 가고 그랬었죠. 근데 또 화류계의 여성들은 또 그것이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공산화가 된 이후에 뭐 이제 좀 개방이 되면서 네. 등소평 이후에 개방이 되면서 그게 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바람을 또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고풍이군요. 그 길로 봐서는. 그러니까 예. 49년에 공산하게 되기 전에는 좀 있는 척 하려 그러면은 예. 저 파자 좀 좋은 뭐 저 비단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아 저 사람 좀 사는구나 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오 시절에는 일단 죽었다가 예. 등소평 이후에 개혁 개방하면서 또 다시 복고풍. 복고가 된 거예요. 그게 심지어 재미있는 것은 네. 뭐 한국에도 소개가 됐는데 예. 그 아마 그 뭐 그 깡패 조직들인지 네. 그 사형수를 포함해서 20명의 그 죄수들이 네. 재판정에 모두 다른 그 꽃이 그려져 있는 그 파자마로 봤어요. 20명인가 예. 그 법정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 그래 보면 그게 이 잠옷이 그래서 이제 뭐 유행이 돼서 네. 지금도 뭐 이런 심지어 뭐 동네 쇼핑하는 그 슈퍼마켓 네. 뭐 이런 장 이런 거는 뭐 물론이고 네. 백화점이라든지 시내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파자마 촬영으로 가는데 전혀 좀 중국 사람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있어 보이려면 이제 파자마는 집에서 이제 잘 때나 입고 그 다음에 나올 땐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굳이 파자마를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백화점을 다니고 하는 게 저는 그 심리를 이해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잠옷이 생활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자리의 옷이 아니고 네. 근데 뭐 잠옷이라는 것은 뭐 자기의 자존심 내면을 보여주는 옷이다 네. 라고 이제 뭐 서양에서는 치부하고 네.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져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일상복이 됐고 그 일상복이 되면서 외출도 하게 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중국에는 교복이 있나요? 일본은 있는데 중국 못 본 것 같은데. 중국 교복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예. 그 교복이 체육복입니다. 우리처럼 체육할 때 갈아입는 옷이 아니라 예.
체육복 그 자체가 단체복이고 그 자체가 교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그 실용성이라든지 어떤 편의성을 추구하는 네. 그런 것을 그 패션이라든지 옷차림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마마무 화사에서 시작한 잠옷 노브라. 중국 사람들은 교복이 제복이랍니다. 아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갑자기 사례가 들리네요. 하여튼 우리 김경 기자. 물 한 모금 마시죠. 그래요? 아니 뭐 이제 다 끝났는데 뭐. 하여튼 그 체면 그 우통 중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체육복을 입고 다니고 잠옷을 입고 다니는 건 괜찮아도 그래도 우통 벗으면 체면 손상된다고 34,000원 벌금 물린답니다. 자 김경 기자 감사합니다. 네.